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오늘 치러집니다. 잠시 뒤 고사장앞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통합진보당까지 진보 세력들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광주에서 문을 엽니다. 광주 MBC 창사 49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문제와 치유 방법을 조명한 특별 취재 내용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2014학년도 수능 시험이 조금 뒤면 시작됩니다. 광주 남지역 각 고사장에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동신고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잔뜩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는 이렇게 긴장한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목청 터져라 응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포근해서 예년과 같은 입시 한파는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입시를 끝내야 하는 8시 10분까지는 약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험은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5교시인 제2외국어 한문 영역까지 오후 5시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 광주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공공기관들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췄습니다. 만약 지각이 우려되거나 수험표를 두고 나왔다면 11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순찰차나 사이드카로 긴급 이송해줍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특히 주의할 게 국영수 과목이 A, B 2개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시험장도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시험장 위치와 자신이 선택한 문제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오늘 101개 고사장에서 4만 10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합니다. 잠시 후면 시험이 시작될 텐데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신고 고사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노사관계를 떠나 노동계 내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잇따라 문을 여는데 정규직 따로, 비정규직 따로 각각의 공간이 문을 열게 됩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생산라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경택 씨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어 불만입니다. 정규직이 기피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은 훨씬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공제를 한 상태에서 실수령액이 한 100여만 원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40만 원 선으로 정규직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대전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광주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법률 상담 등을 하는 센터는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위한 권익 활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광주시 직할과 산하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각 구청이라든지 또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넓혀갈 생각입니다. 또 광주에서는 이달 안에 정규직 중에서도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민주노총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동센터가 문을 엽니다. 비정규직 센터와 노동센터는 광주시로부터 각각 2억과 3억씩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두 센터는 근로복지 개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정책을 발굴해 후보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어제 정당 해상 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까지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정부를 비판한 공무원 노조를 압수수색한 경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안전행정부, 정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와 전임자 복귀 등을 지시한 교육부, 여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이른바 진보 세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며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려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국정원 사건은 법원 판결을 보자고 하면서
진보당에 대해선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 제8조마저 짓밟은 이런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길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노린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손발을 묶고 연대한 적이 있는 민주당까지 싸잡아 몰아세우며 선거 때까지 공안정국을 이어가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모든 활동을 이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이 후보를 낼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나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압력이 부당할수록 반발력도 커진다는 점에서 최근에 공안정국은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출근 시간대 맞춰 광주 지역 주요 교차로 등 5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진보당 해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인권 평화기념관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당초 옛 전남도청 본관에 민주인권 평화기념관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옛 도청 민원실과 경찰청 본관, 상무관까지 전시 공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단은 80년 5월 열흘간의 항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상설 전시를 위해 전시관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5.18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 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역시나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퇴직금 9천만 원을 동양증권에 현금으로 넣어놨던 김모 씨는 안전하고 수익도 좋다는 직원의 권유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CMA 계좌보다 이율은 높고 또 안전하고 하니까요. 채권을 사주라고 그런 전화가 여러 번 와서. 주부 박모 씨는 내년에 쓸 전세 자금 5천만 원을 동양증권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 전세금이 이제 우선 제가 마련하려고 모았던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직원이 좋은 상품 나왔다고 와서 나와보라고 해서. 현재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광주 전남 피해 신고자만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정확한 피해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상의 소문 등에 의존해 정보를 파악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오기 전에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피해 관련 서류 입수 방법과 채권 신고 절차, 향후 사태의 진행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내 채권 신고 내용이 좀 사실관계 다르다. 그러시면은 동양증권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로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이 2조 원의 피해를 입기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일선에 나섭니다. 금호산업은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박 회장은 연봉 1원만 받기로 하고 내일 금호산업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되면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지휘하게 됩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광주 진월지구에 국제 테니스장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남구 진월동 체육시설지구에서 국제 테니스장 건립 기공실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 테니스장은 국제 경기 규격의 코트 8면을 갖추고 오는 2015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제4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어제 저녁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어제 개막식에서는 성폭력 여성들의 상처를 그린 미할 아비아드 감독의 영화 보이지 않는이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여성영화제에서는 줄리엣 비노시 주연의 까미유 클로델과 광주 지역 여성 감독들의 작품 등 20여 편의 영화가 오는 10일까지 상영됩니다. 또 내일은 영화제 부대 행사로 전국 여성영화 컨퍼런스와 여성영화인의 밤이 열립니다. 지상 31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트윈스타를 둘러싸고 말이 무성합니다.
트윈스타 안에 구입을 약속한 행정타운과 관련해 목포시와 LH공사 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의 옛 공설시장에 짓고 있는 트윈스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7%, 내년 여름이면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1층 가운데 1, 2층은 상가, 3, 4, 5층은 행정타운, 6층에서 31층까지는 20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목포시가 사겠다고 계약한 행정타운. 매입 단가는 3.3제곱미터당 780만 원, 256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지난 7월 말까지 LH공사에 주기로 약속했던 1차 중도금 65억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체 이자도 하루 214만 원씩 지금까지 2억 원이 넘는 등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노림수는 행정타운 재협상입니다. 재정난 속에 3개 층 가운데 2개 층만을 사고 싶다는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매입 가격도 낮춰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LH하고 우리하고 지금 당초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나은 우리하고 협약 조건을 좋게 갖기 위한 하나의 협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H공사는 계약 변경 요구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중도금조차 내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계약 내용을 바꾸자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전같이 똑같이 뭐 3개층에 2개층 뭐 평당 780만 원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뭐 똑같은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아파트 분양률이 46%에 그치고 있고 상가 분양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를 이유로 계약 변경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 때문에 원도심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상 31층의 트윈스타가 엉뚱하게 목포시와 LH공사 간의 소송을 낳는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부실 정비 논란을 부른 한빛 2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한빛원전은 주민들에게 검사 장면을 공개한 상태에서 한빛 2호기 용접 부분에 균열 현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를 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 특별조사위원회는 내일 재질검사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60대 독거노인의 사망 시점이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유공자인 67살 유모 씨가 매월 15일 지급되는 지원금 130여만 원을 지난 5월 마지막으로 출금한 뒤 지난 6월부터는 통장에서 출금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29일 보훈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경찰은 이때부터 6월 15일 사이 유 씨가 숨진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나주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유 씨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황준비 씨는 창사 49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조명하고 그 치유책을 고민하는 특별 취재를 마련했습니다. 터키와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며 취재한 상처받은 자의 치유. 먼저 의사는 사회 기득권이라는 통념을 깬 터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01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터키 탁심 광장. 개지공원 재개발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몇 달 동안 이어지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하루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치료소를 세웠고 부상자의 신원 정보를 묻는 경찰에 맞서면서 구금까지 당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Privacy of the patients. We cannot give their names or their medical history, but they tried to intimidate the physicians and the Turkish Medical Association. 의사들이 사회 기득권이라는 통념을 깨트린 인권과 민주사회에 대한 터키 의사들의 신념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터키 사회에서는 고문이 횡행했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의사들을 중심으로 고문 반대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고문 방지 협약 이스탄불 의정서가 탄생했습니다. Duyarlı olan, yani işkenceye karşı olan, işkence olmasın diye onu en doğru biçimde raporlandıran
ve insana yapılacak eziyetleri, işkenceleri, kötü muameleleri hiçbir biçimde kabul etmeyen doktordur. Bizce iyi doktor budur. 특히 터키에서는 고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 특수 물질을 이용해 뼛속의 상태까지 살펴볼 수 있는 본 스캐닝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If you see this, you cannot tell that this has been tortured, but we can tell when we examined him.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려는 터키의 의사들. 고문은 사회 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의 축이라고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비리 근절과 무상교육 등에 대해 교사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역점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의 84%, 학부모의 70%가 광주 교육이 청렴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의 57%, 학부모의 63%가 학교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무상급식과 수학여행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올해 말까지 일선 학교에 지원할 교육경비 보조금은 모두 11억 700여만 원으로 지난해 지원한 25억 9천여만 원에 비해 절반 넘는 액수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원했던 체육관 건립 등의 각종 시설 사업이 끝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예산도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하계유대회 선수촌 분양과 관련해 최근 계약 조건을 이자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변경하면서 분양률이 92%를 기록하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미분양 가구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45%를 무이자 대출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 1차 계약금 5%를 내면 입주 시까지 본인 부담이 없도록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경감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광주 전남의 경제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어제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이 지역의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은행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늦춰져 시작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수능일인 오늘 은행 업무를 보통 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시간은 오후 3시로 기존과 같습니다.